골프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준입니다. 조경태 의원이 조금 전 새누리당의 입당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조경태 의원과 김무성 대표가 만나는 장면까지 극적으로 연출이 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조경태 의원의 탈당이 매우 뼈아플 것 같은데 잠시 후 과연 조경태 의원의 새누리당 입당의 변이 무엇인지 저희 골프쇼 생방송으로 바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말했을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기사는 이 기사부터 시작합니다. 사진 보시고 제목 보시고 재개 국회의 입법 태업 총선 때 표로 심판할 것이다.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이 박근혜 대통령이 동참했던 그 서명운동 경제활성화 법안 국회 빨리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운동 부스에 삼성그룹의 사장단이 서명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동아일보 일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삼성 사장단은 그렇다 쳐도 친박 의원 중에 친박 실세로 불렸던 윤상현 의원도 서명운동에 참석을 했다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이 입법기관인데 입법기관이 입법기관에게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을 했다. 뭔가 맞지 않는 상황 같은데요. 잠시 뒤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일면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맞고 짓밟히며 그 아이가 불렀을 아빠. 네, 결국 부천 초등생 사건 실체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최 씨가 술 마시고 아들을 2시간 넘게 폭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식을 잃고 방치된 후 최 군은 다음날 사망을 했는데 몰랐다고 했던 부인의 말도 거짓말로 것 드러났고요. 시신 훼손, 유기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네, 아버지 최 씨와 그리고 어머니 한 씨의 오늘 범행 현장 검증이 경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도 생중계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정치면인데요. 보다 이런 모습 전 처음 봤습니다. 같은 당의 의원이 현역 의원들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내가 진짜 진박이다. 진박 연대를 이른바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는 이 모습. 내가 진짜 진박이다. 이재계에 있는 현역 의원들은 진박 아니다. 이런 모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뒤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 만평인데요. 총선 가는 게 쉽지는 않죠.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새정치는 뭐 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아나? 라고 하면서 국민의당이라고 쓰였던 이 차 번호판에 교섭단체라는 말이 언뜻 보이는데 MB맨 환영, 이승만 국부론, 입법 로비 실형 등등 이딴 설화 의원들이 지금 트렁크에 한데 모여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이 영입과 관련해서 경향신문이 아주 아프게 꽂은 셈인데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 제목이 저는 이런 기사 제목 처음 봤습니다. 저는 잘못 인쇄가 될 줄 알았는데 24일 최강 한파 온다 디귿 이게 물어봤습니다. 저 조카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덜덜덜 추위에 떠는 덜덜덜을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군요. 신문도 많이 세련돼졌나 봅니다. 어쨌든 기상청에서는 충청 이남 폭설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 최강 한파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덜덜덜.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3개월 만에 또 문 잡은 김상곤. 문재인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의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자신의 후임으로 당 혁신위원장을 지냈던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을 앉혔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김상곤 교육감의 인재영입위원장 인선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과 얘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속내는 과연 이와 같을까요? 전권을 준다고 하더니 결국 인재영입위원장에는 문재인의 사람을 앉힌 모습이 연출됐는데 문 대표의 속내는 과연 어떤 건지 잠시 뒤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입니다. 돌리면 나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친박 윤상현 의원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법 만드는 국회의원이 국회 밖에서 입법을 촉구하는 상황 자체가 코미디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의 이 서명 동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돌직구쇼. 오늘 여러 생중계부터 굵직한 정치 뉴스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조경태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예측해드렸던 것처럼 조경태 의원의 행선지는 국민의당이 아니라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첫 번째 돌직구쇼 문입니다. 조경태 새누리 입당 확정. 여당에서는 기대 반 걱정 반, 양념 반 프라이드 반도 아니고요. 기대 반 걱정 반이다. 야당에서는 이거 잘 갔다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놓고 아쉽습니다 할 수도 없고 복잡한 속내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의 새누리당 입당 기자회견을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따끈따끈한 영상입니다. 네, 조경태 의원이 김무성 대표실에서 나오고 있는 김무성 대표와 만나서 환하게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 김무성 대표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요. 조경태 의원을 새누리당으로 당긴 사람이 누구냐? 어제 제가 하도 땡겼다라고 표현을 해서 좀 경박스러운 측면이 있어. 오늘은 표준어 쓰겠습니다. 당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친박 핵심 중에 핵심이라 부르는 대통령을 누나라고 불렀던 윤상현 의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조경태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탈당 그리고 새누리당 입당이 청와대와 뭔가 교감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의 입당 기자회견, 과연 조경태 의원이 뭐라고 말했을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아직 조경태 의원의 기자회견, 조금 전 기자회견 연설을 마쳐서 아직 저희가 준비가 좀 안 됐는데 준비되면 바로 조경태 의원의 입당 기자회견을 틀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신 정승희 의원님, 조경태 의원의 행선지가 결국 새누리당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예상했던 대로 정치 모습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조경태 의원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대화 대부분의 내용이 문 대표와 그 과거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불만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상이 됐던 것인데 그 행선지가 새누리당이라는 건 저도 좀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그 내용으로 볼 때는 사실 더 민주당에 대한 그동안 불만으로 볼 때는 제3당을 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는데 의외로 새누리당을 택했고요. 그 와중에서 또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다는 거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용을 보면은 윤상현 의원이 그동안 쭉 조 의원의 영입을 타진하면서 중간에 열심히 뛴 것으로 나와 있고요. 예. 또 김무성 대표도 상당히 공을 들였다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새누리당이 정략적으로 정책적으로 그 지도부에서 상당한 또 공을 들이면서 영입을 타진했다. 네. 그 뒤 배경에는 그 부산에서의 2명 있죠. 야당 출신 그 문재인 대표와 조경태 의원 그 중에 한 명을 이미 문재인 대표는 불출마 선언을 했고 조경태 의원만 이제 새누리당 가져오면은 부산 전석을 새누리당이 가져온다는 그런 큰 보관을 가지고서 그동안 영입을 공을 들였는데 이번에 드디어 성사가 됐네요. 예.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네. 서로 자기 공이라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서로 자기 공이라고 하고 있다. 네. 친박계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아느냐. 두 사람이 많은 이야기를 한 덕에 온 거다라고 김진 앵커가 얘기한 대로 얘기한 반면에 또 김무성 대표의 측근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김 전 대표가 이걸 사실상 다 설계한 거고 조 의원 영입은 김 대표가 주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서로 지금 우리의 공이다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이제 두 분 악수하는 모습이 영상이 잠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꽉 쥔 손을 안 놓고 있더라고요. 예. 반가운 마음을 좀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예, 조경태 의원의 입당 회견 저희가 영상 준비됐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정해놓은 방식이 있을 겁니다. 예,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민주적 절차 경선 방식에 대해서는 충실히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입당 전에 부산시 새누리당 출신 국회의원분들하고 좀 논의를 좀 하셨어요? 아니요, 아직까지 못하고 이제부터 필요하다면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산 사월에서 당원 대표하여 여기 제가 와 있습니다.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로 이제 부산 내려가시는. 네, 이제 저 항상 부산을 내려갔었으니까요. 오늘 저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 외에 별도로 뭐 기자회견. 네, 지금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같이 이른바 백브리핑이죠. 질문을 주고받고 있는 모습인데 민주적 경선 방식에 대해서 절차를 잘 따르겠다. 그런데 이 부분이 참 민감한 건데 아니 어렵게 당겨왔는데 경선 치르라니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조경태 의원 입장에서는 이른바 체면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전략공천식은 이제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도 있고 똑같은 모습이요. 안대희 전 대법관이 이제 마포에 가서 이제 강승규 지금 지역위원장하고 요기하고 같은 모습입니다. 강승규 지역위원장은 3대7 원칙을 지켜라. 이제 여론조사 7, 당원경선 3. 이거고 안대희 전 대법관 입장에서는 그건 곤란하다. 여론조사로 하자는 거고 조경태 의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외부 영입 인사는 여론조사 100%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청와대가 했다, 뭐 김무성 대표가 했다 이러고 있는데 좀 이렇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공천 룰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더민주당 입장에서는 시원섭섭한 부분이 있지만 시원섭섭한 부분이 시원하고 섭섭한데 좀 되게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 중앙일보에 어떤 기사까지 났냐면은 김해갑의 민홍철 의원까지도 이야기 중이다. 민홍철 의원의 그 발언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다. 부인을 안 했더라고요. 김해갑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화가 있는 곳이 김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산 경남에서 야당 의원이 3분이에요. 문재인, 조경태, 민홍철. 근데 셋 중에 둘이 빠지고 한 명은 불출마. 그리고 이제 민홍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참여정부 때 육군 법무감을 지낸 분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사실은 영입을 해가지고 지난 총선 때 문 대표가 데리고 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민홍철 의원까지 빠진다. 그리고 이 두 분은 그냥 뭐 정계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새누리당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더민주가 분위기가 괜찮아지고 또 호남에서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본진인 부산 경남, 뭐 낙동강 벨트가 완전히 괴멸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 대표에 대한 부산 투입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조경태 의원의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현장 그림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도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게 되었습니다. 윤 의원님의 그 입당해달라는 제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금 어떤 식으로 제안이 왔었고 어떻게 답을 하셨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결국은 정치인은 본인 스스로가 또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야당에서 정부 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저기 바뀌신 건데 현재 정부의 그런 현재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어떤 기여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박근혜 정부가 잘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국민과의 소통 부분에서 다소 아쉬운 대목이 많다는 것이 또 그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그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채워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도 이제 우리 새누리당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서비스 발전 기본법이라든지 뭐 기활법이라든지 노동개혁 5법 그리고 그 국회법 개정안 이런 그 국회 선진화법 뭐 개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일단 다 찬성을 하시고 그에 대해 힘을 보태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저는 우리 정파의 이익보다도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은 국가의 이익이고 국민의 이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 평소의 지론이고요. 경제를 살리겠다는 가장 큰 궁금증은 정성희 의원님, 새누리로 새 둥지를 튼 조경태가 과연 경선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뭐 자신감이 있으니까 어디로 출마할 것인가 이게 좀 가장 궁금하거든요. 부산에 어디? 자기 지역구를 지금 지키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아침에 조간에 보면은 역시 뭐 김무성 대표가 데려왔냐, 청와대가 데려왔냐 이제 말이 많은데 약간의 일단의 그런 측면이 보여요. 누가 데려왔는지 여기 보면은 출마 지역으로는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인 영도가 거론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 영도로 출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통 크게 양보. 지금 사실 김무성 대표가 영도에서 그렇게 유리하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지역구 활동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뭐
그 영도에서 지난번에 재보선에도 뭐 쉽지 않게 당선이 됐다는 얘기 나오고 있어서 김무성 대표가 자기 지역구를 양보한다 그런 얘기가 살짝 언급이 돼 있습니다. 김영민 의원님, 예. 그러면 김무성 대표는 영도에서 안 나가는 거고 네. 내 지역구를 부산에서는 강세인 조경태 의원이 대신 나간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저는 과연 그렇게 될까 생각이 좀 되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과거와 달리 무조건 경선을 치러야 되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조경태 의원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라면 사실 본인 지역구에서 7대3 경선 룰에 따라 경선해도 저는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70%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예요.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나 상관없이 사람을 보고 찍을 수 있고요. 30%는 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인데 이것도 지금 아직 제가 정확하게 결정이 난 건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전화 여론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지금 부산 현재 조경태 의원이 있는 지역에 새누리당의 마땅한 경쟁자, 뭐 여러 좋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 특출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사실 없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예. 조경태 의원은 현재 그 지역으로 나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약간 기자회견을 보면서 조금 아쉬움이 좀 들었던 거는 그래도 삼선까지 했던 그리고 야당의 대권 주자까지 나갔던 조경태 의원인데 그 28살 때부터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겠다고 뛰어든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난 중대 결심하고 새누리당으로 넘어왔으면 오늘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본인이 왜 새누리당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당당한 당위를 좀 설명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당위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론 본인 입장에서 정치적 계산기를 두들기면요. 예. 남는 장사 맞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남는 장사다. 예, 현재 민주당에 남아갖고 더민주에 남아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고 4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새누리당이 와서 집권 여당이 밀어주겠다. 여기서 뭔가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본인 장사는 맞는데 과거 조선시대에 우리가 그 거상 임상옥이라고 이 유명한 선생님께서 하신 말이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거다라고.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거다. 예. 오죽하면 장사도 이문이 아니라 예. 사람을 남기라고 했는데 정치인이 자기 이문을 남기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기자회견 내용 중에 딱 한마디 좋은 멘트가 있었는데요. 어떤 멘트요? 결국은 국민을 바라보겠다는 멘트 하나가 있었는데 본인 계산에 따른 정치적 이문을 남기지 말고요. 네. 국민을 가슴에 새기면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좋은 정치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치 흐름 중에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저희 돌직구쇼에서 세워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경태 의원이 나와서 새누리당으로 갔는데 잠시 뒤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새누리당에서 누가 나와서 국민의당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진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와서 국민의당으로 갈 것으로 기대했었던 박영선 의원이 오늘 아침 입장을 최종 표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남겠다. 박영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잔류하겠다. 역시 김종인 위원장의 설득이 주요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주고 받고 남고 이 세 가지를 교환한 셈인데 오늘 이 포인트, 이 흐름을 잘 살펴서 정치를 관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경태 의원 누굽니까? 한때는 내가 친노의 적자다. 라고 적자론을 내세우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을 강하게 비판을 했었던 인물이었는데 어쩌다 새누리 사람이 되게 된 건지 저희가 과거 영상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지역주의를 타파하고자 하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과 과제를 안고 정치의 길에 들어섰고 저의 승리는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동진정책과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그 꽃을 저는 피웠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박근혜 대통령의 아집이요 독선이요 불통입니다. 이명박 정부보다 더하다고 국민들은 이야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보다 더하다. 이쯤 되면 거의 막말을 하신 건데 그런데 어느 순간 조경태 의원이 살짝 변했습니다. 그 영상도 저희가 준비했는데 너무나 유명한 영상입니다. 조경태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때 야당 의원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기립을 해서 박수를 치고 있는 그 모습, 그 명장면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죠. 2년 연속으로 조경태 의원이 대통령의 국회 연설 때 나홀로 거의 야당 속에서는 기립을 해서 박수를 쳤는데 저 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았는데
임일순 변호사님. 저 때부터 조경태 의원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쪽을 향해서 돌아섰구나. 전병헌 의원이랑 옆에 김한길 의원이 앉아 계셨는데 황당한 표정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애써 안 보고 있어. 나는 아무것도 안 예. 보여. 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라는 표정으로 애써 외면하고 계신데요. 아까 전에 왜 뭐 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 뭐 자신이 어디 뭐 최고위원 뭐 경선 나가고 이런 연설 장면에서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세게 비난한 것 같아 보이지만 영상을 만약 다시 볼 수 있으면 티가 나는데요. 생각보다 세게 비판을 안 합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포부를 밝히고 다른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할 때는 앞을 보고 굉장히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찬 목소리로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할 때는 밑에 원고를 보면서 자신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준비한 거를 내가 최고위가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의 선면성을 보여드립니다. 라는 식으로 약간 밑을 보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아마 좀 진심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구나라는 게 느껴졌는데 아무튼 이번에 이 뭐라고 해야 되죠? 당을 바꾸는 거, 당적 변경은 아마 역대 최고로 전례 없이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당적 변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새누리당 행을 택한 조경태 의원. 주고받고 남고 중에서 첫 번째, 주고는 의문이 해결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받고는 누구일지. 새누리당에서 국민의당으로 가는 그런 설이 돌고 있는 사람인데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이럴 수가. 오마이갓.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정의와 국회의장의 행보가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정의와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는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이 국민의당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거의 사실상 확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참에 국민의당에서 정의와 국회의장까지 땡겨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국면에 게다가 정의와 국회의장이 광주에 출마를 하겠다라는 의지까지 밝혔습니다. 정성규 의원님,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동아일보 오면에 났는데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제 출마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전례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사실 명예롭게 은퇴한 다음에 봉사활동이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김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또 뭐 신문에 칼럼도 쓰시고 책도 쓰시고 그렇게 이제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일선에서 좀 물러나서 이제 그럼 출마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당에서 요청하면 출마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사석에서 말을 했는데요. 사석뿐만 아니라 저도 한 1년 전부터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다음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나돌았는데 그 출마를 검토하겠다는 지역이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중동이 아니고요. 문제는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네요. 뭐 이정은 의원도 아니고요. 이 새누리당으로서의 광주가 어떤 곳입니까? 험지가 아니라 사막이죠. 말라 죽는. 거의 가서 거의 살아 돌아가기 힘든 곳인데 사막이다. 험지가 아니라. 험지가 아니라 거의 사막인데 이곳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안 그래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의화 의장이 사이도 안 좋은데 이렇게 박 대통령을 위해서 광주에 출마하겠다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사실 내막이 좀 있죠. 내막이 좀 있다. 네, 정의화 의장한테는 부산 출신이지만 광주는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사실 정의화 의장이 광주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 활동에서 공을 들였고요. 명예 광주 시민으로 알고 있고 조선대에서 명예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정의화 의장이 명예 광주 시민이에요? 네. 그리고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매년 동서 의원들 교류의 협의 회장도 맡아서 오랫동안 광주에 공을 들였기 때문에 사실 낯선 곳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정의화 의장이 제2의 정치인상을 출발한다면 광주는 그 이상으로 좋은 곳은 없죠. 근데 이제 요렇게 청와대와 이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이런 미묘한 마당에 광주에서 출마한다 하는 것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큰 어떤 그의 정치적인 행보를 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국회의장보다 더 큰 정치 행보라면 정성희 의원님 자리가 한 자리밖에 안 남았는데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통령 생각한다. 윤태곤 시장님. 그러면 퍼즐이 좀 맞춰져요. 광주에 나가서 당선이 돼서
근데 또 국민의당 갈 수 있다는 얘기는 또 뭡니까? 제가 좀 앞에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이 타이밍이 이야기가 길군요. 1월 15일 점심 식사 자리에서 나온 겁니다. 1월 15일 점심 식사 예, 자리. 저는 조금 알고는 있었거든요. 예. 정의화 의장 빼고 5명인가 참석한 자리일 거예요. 어. 예. 그래서 여기에 오늘 동아일보 오면에 나온 걸 보면은 새누리당 공천으로 험진 광주에 가고 싶다는데 방점은 광주에 봐야죠. 새누리당 공천이라기보다. 예. 왜냐하면은 광주에 가면 정의화 의장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동서화합, 소통,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박 대통령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에야 내가 뭐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 따오겠습니다. 이거로 되지만은 정의화 의장 그 이야기를 하러 광주에 가는 건데 예. 새누리당에서 이제 공천을 준다? 그거는 저는 이제 쉽지 않을 거라고. 새누리당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공천 안 줄 것이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날 이제 이야기를 보면은 이 참석자 중에 한 명이 김무성 대표가 의장님 탈당하실까봐 걱정이 많다. 뭐 네. 이런 이야기도 있고. 1월 15일 회동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정의화 의장이 뭐 껄껄껄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결국 방점은 광주. 그럼 광주에 간다는 건 정의화 의장이 5선 의원이죠. 5선 의원인데 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날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예. 그냥 배지 한 번 더 다는 게 다가 아니라. 과연 이제 큰 의미가 있겠느냐. 예. 정의화 의장이 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광주에 정말 공을 들이는 것처럼 또 북한 봉사활동에 아주 적극적인 부분이거든요. 야, 이 활동 스케일을 보니까 이거는 한 자리네요. 근데 이제 이분의 정치활동의 그 자리가 컨셉이 맞아요. 예. 초재선 이때부터 광주하고 평양 이쪽을 열심히 해가지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다. 빚도 안 나는 걸 왜 하냐라고 했는데 갑자기 평양 얘기 나오니까 반기문 총장이 떠오르기도 아니 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예. 10년이 지나니까 이게 오. 밭이 갈아놓은 게 이제 수확할 때가 된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제 새누리당 공천이 어렵다면 남는 건 두 가지지 않습니까? 무소속이냐, 국민의당이냐. 무소속이냐 국민의당이냐. 더불어민주당은 얘기도 안 되고. 좀 쉽지 않을 것이고. 예.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동등하게 놓고 아마 보게 될 거예요. 무소속 국민의당.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람이 가는 곳을 보려면은 머리를 보지 말고 발을 보라라는 말씀드린 적이 발을 보라. 있는데 예. 발이 박형준 사무총장이라는 거죠. 정의화의 발이자- 발은 박형준이다. 발이자 머리가 예. 박형준 사무총장이 본인도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당 쪽하고 컨택이 있는 거는 팩트입니다. 예. 뭐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각자 이야기가 다르고 국민의당 출신의 국민의당이 지금 김영환 인재영입위원장이 MB 출신 중에 실용적인 분들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거 예.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오히려 좀 환경적으로는 좋아지고 있는 게 뭐 국보위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에도 뭐 김종인 위원장도 가고 지금 정운찬 총리 영입들도 나오는데 국보위 출신도 가는 마당에 내가 왜 못 가. 총리는 MBC 예. 총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여야 양쪽에서 또 여당으로는 조경태 의원이 가고 주고받고 남고가 근데 이게 좀 양쪽에서 이게 진입장벽이 예.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홀가분해지는 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질문은 바로 새누리당의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 소속인 김병민 의원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큰 꿈을 꾸고 있다. 네. 뭐 이거는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 너무나 유명한 말인데 부정할 수 없죠. 지금 이 마당에 국회의장이 네. 안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직권상정 안 하겠다. 새누리당이 그래도 청와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법 입법기관이 어떻게 법을 훼손하려 하느냐라고 새누리당이랑 다른 행보를 걸어왔는데 총선 앞두고 국민당으로 간다면 네. 새누리당 뼈 아프겠어요. 저희가 이제 좀 안철수 의원의 희망 고문을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데요. 예. 돌직구 시절 보고 있다가 화나서 이 채널 돌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철수 의원님. 박영선 의원 나간다 안 나가고. 간다 해서 한참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병호 의원 말이 맞았거든요. 돌다리 예. 또 두들겨 봐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결국 안 가잖아요. 지금 아마 정의화 국회의장이면 국회의장이 우리 국민의당에 얼마나 그 희망찬 꿈을 꾸고 있겠습니까? 국민의당이. 사실은 얘기가 되죠. 새누리당 네. 소속 국회의장이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으로 온다. 하지만 희망 고문 그만해야 되는 게요. 예. 정의화 의장이 대권의 꿈을 꾸고 있다면 안철수 의원이랑 대권 경쟁을 한다? 국민의당으로 넘어가서 그림이 전혀 그려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딱 그냥 생각이 되고요. 일단 새누리당 싱크탱크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선 그었어요. 그리고 광주에 간다라는 거는 거기서 동서화합을 논의를 하려면 결과론적으로 당연히 새누리당의 당명을 가지고 나가서 광주에 당선이 돼야지만 그 의미가 이정현 의원 같은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공천을 받을 거다 말 거다라는 얘기는 김무성 대표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 당은 경선합니다.
네. 광주에서 정의화 의장이 나가서 만약에 경선한다. 정의화 의장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새누리당에서. 예, 새누리당 출마를 하려는 사람조차 찾기가 어려운 곳인데. 광주에 경선하려는 도전자도 없다. 예. 그래서 아마 저는 나간다면 당연히 새누리당으로 광주에 출마해서 거기에서 본인의 마지막 정치 승부수를 걸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성희 의원님. 생각이. 일단 저는 국민의당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야권 의견 들어볼게요. 광주에 출마한다면은 절대 새누리당으로는 못 나간다는데 저는 한 표. 예. 무소속 그러면. 아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예, 정 의원님. 저도 동의하는데요. 새누리당 간판으로는 안 나갈 거고요. 아까 막 들어오면 안철수 의원과 대권 가지고 경쟁을 할 것이다. 맞아요. 근데 맞아서 그 선택을 안 할 것이다. 저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정의화 의장이 새누리당에 가가지고 대권을 바라보기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회의장이 될 때도 황우여 원내대표하고 그 경쟁을 해서 예. 사실 박근혜의 무드를 타고서 당선이 됐는데 그 다음에 행보도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보는 게 이제 박형준 사무총장이 MB맨으로 청와대에 있었는데 예. 데려올 때 청와대에서 막 반대가 많았다고 하는데 반대를 무릅쓰고 내 인사 내가 한다 하면서 데려왔고요. 또 자기의 인선을 포진을 할 때도 전국에서 광주를 포함한 전국의 사람들을 데려다 쓰면서 예. 인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박 대통령의 그때 인사에 여러 가지 말썽이 날 때 그걸 이제 우회적으로 비판을 한 바가 있고 예. 또 이번에 재권 상정에 대해서 청와대에 그렇게 강력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 안 들어주고 있거든요. 예.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도 보고 있지만은 좀 비판적으로 샀습니다. 그 정의화 국회의장 대권 욕심에 성진화법 수술 뭉갤 텐가. 동아일보는 일단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권 욕심 난다 이렇게 단정을 했네요. 네, 그것 때문에 일부러 각을 세우는 대통령과 맞서는 의회주의자의 이미지를 가지고서 다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일부러 집권 상정을 안 한다고 좀 비판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들어가서 안철수 의원과의 경쟁에서 자기가 불리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막 그 카드를 좀 만지작거릴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예. 사실 둘 다 안철수 의원하고 정의화 의장 둘 다 의사예요. 의사자. 부산고 예. 둘 다 의사 출신이고 둘 다 부산고등학교 출신이고요. 그러네요. 안철수 의원도 부산고, 정의화 의장도 부산고, 그리고 둘 다 의사 출신. 또 심지어 부친들도 둘 다 의사예요. 아버지들도 네, 같은 부산 지역에서 장인, 그러니까 정의화 의장은 장인과 안철수 의원의 왜냐하면 아버지가. 장인의 병원을 물려받아서 그렇죠. 사실 정의화 의장이 정계 제천에 발판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의사라서 사실 좁은 동네라서 얘기가 좀 되는 사이거든요. 그럼 국민의사당이 되네요. 국민의당의 의자가 의사할 때 의다. 의리할 때였네요. 아니 안철수 의원과 정의화 국회의장의 개인적인 인연, 지금 정성희 위원의 말대로 들어보면 접점은 있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애초부터 친한 사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아니면 이제 대선 주자로 나서고 활동을 하면서부터는 또 이제 고등학교 동문 선후배 이렇게를 좀 보고 하니까 그때부터 좀 그리고 정의화 의장도 말하자면 중도 합리에 가까운 분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건 아니더라도 뭐 뜻의 접점이 있는 부분들은 있는 거죠. 예. 지금 주고받고 남고 저희 오늘 정치 3대 포인트는 그겁니다. 조경태 의원 주고 만약에 정의화 의장 받고 이게 시나리오가 아니라 현실로 드러난다면 새누리당과 야당 중에서 과연 손익계산서를 받아들고 누가 웃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바로 남기로 결정한 박영선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는 가슴을 쓸어내릴 것 같습니다. 휴, 박영선 대표가 전 비대위원장이 남는구나. 그런데 이를 보고 있는 안철수 의원의 속내는 너무나도 쓰라질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 어쩌면 정의화 의장이라도 더 빨리 땡겨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영선 의원과 사실은 너무나도 가까운 저희 돌직구쇼 인재 영입 대상 1호였던 이상돈 교수님을 지금 전화로 급하게 연결을 했습니다. 과연 박영선 의원이 잔류를 선택하게 된 정치적 의미는 무엇일지 전문가에게 바로 전화 연결을 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은 이 교수님도 그렇고 많은 정치 전문가분들께서 박영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남아있으면 박영선 의원 본인의 이 정치적 잠재력을 갉아먹는 것이다. 뛰쳐나와서 큰 정치해야 된다라는 무수한 제안이 쏟아졌는데 박영선 의원이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무엇보다도 국민의당, 구체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안철수 의원과 그 주변이라 그럴까요? 예. 거기에서 좀
박영선 의원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아, 안철수 그렇죠. 의원의 주변이 박 의원을 못 받아들였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의원님들은 뭐 당이 살기는 그 길밖에 없다고 굉장히 기대하고, 예. 그래서 박 의원께서 이제 그 국민의당에 오게 되면은 예. 당이 확 바뀔 것이고 상승세를 탈 거다 하는 것이었고, 예. 또 그런 기대는 정대철 고문이나 또 권노갑 고문, 말하자면은 더민주를 탈당했지만 현재 어디도 입당하고 있지 않은 그런 분들의 기대가 굉장히 컸었죠. 그랬죠. 네, 그런 기대가 컸는데 왜 그를 부응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한계라고 보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말씀, 예.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박영선 의원이 더민주당,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을 택한 배경에는 안철수 의원의 측근들과 국민의당의 구성 요소인 현역 의원들 간의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고, 결국에는 안철수 의원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안철수 의원이 다른 현역 의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주변의 측근들과만 상의를 한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지요? 네, 그런 좀 추측이 내지는 관측이 좀 있었죠. 예.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모든 걸 불식하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그게 중요하다고 본 거죠. 수도권 의원들도 몇 사람이 이제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박영선 의원은 뭐 문재인 대표 쪽 또는 뭐 김정인 위원장 쪽을 택했다기보다 예. 진짜 그대로 잔류죠, 잔류. 잔류다. 네, 그래서 뭐 저는 박영선 의원이 어떤 결정하든 저는 뭐 존중을 하고 예. 또 이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더 큰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당 쪽에 있고 현재 국민의당이 창당 준비위원회 발족부터 계속 지지도가 빠지고 있고 예. 끝이 안 보이게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이제는 저는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거의 없고 또 그렇게 더군다나 그 정대철 권노갑 두 고문께서 또 지금 상당히 좀 실망하신 거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정치적인 큰 그림을 정치인들은 행동 전에 그리곤 하는데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대철 상임 고문이라든지 권노갑 전 고문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을 했지만 사실은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과 함께 뭔가 또 다른 야권의 한 축을 그리려고 해왔던 중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그림이 무너진다면 다른 대안이나 플랜 B 같은 게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뭐 제가 알기는 아마 의원님들이 지금 탈당한 의원들이 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이미 먼저 탈당해 있는 말하자면은 박주선 의원, 그다음에 박준영 전 지사, 천정배 의원, 뭐 이런 분들도 상당히 좀 의견을 교류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호남 민심, 특히 전남 광주 민심이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다시 복귀한다. 저는 그러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오. 네. 그래서 현재 전남 광주 쪽에서는 지금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그럴까요? 예.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 교수님 앞서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새누리당을 선택한 조경태 의원의 이야기,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광주 출마를 고민 중인데 어쩌면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국민의당으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이어서 박영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잔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 세 당의 운명이랄까요?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네, 아직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좀
뭔가 객관적 시각에서 국민의당을 냉철하게 보고 판단하지 않는 한 상당히 좀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 전남 광주 유권자들은 대단히 판단력이 좀 전략적입니다. 예. 그 전남 광주 유권자들이 호남 유권자들이 그렇게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 새로운 어떤 정치 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정의화 의장이 새누리당 탈당해서 국민의당 갈 거라고 보세요, 교수님? 저는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예. 안철수 의원의 핵심 보좌역인가요? 측근이라고 하는 이태규 현재 기획단장인가요? 그 이태규 씨하고 그 다음에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그 좀 상당히 절친한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더민주에서는 이제 MB 인맥이 아니냐, 그것은 국회 정치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도 저는 신당에는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별도로 하고 정의화 의장께서는 현재 국회의장은 당적에서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그런 소문이 좀 있었죠. 그런 소문이 가능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 광주 선거는 그 지배적인 정당이 보다는 무소속과 말하자면은 신당이랄까 어떤 다수 후보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개인 경쟁력으로 당선될 수 있는 곳이죠, 광주에서는.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현재 국회의장님에 대해서 이런 말 하는 것은 좀 신뢰 같습니다만은. 신뢰 같다? 네, 정 의장께서는 어떤, 또다시 부산에서 국회의장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한다는 것보다 한번 동서화합 차원에서 또는 광주에서 또 다시 한번, 시도하는 것도 좀 가능하고 또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돈 교수님, 아침에 저희가 급하게 전화 드렸는데도 또 친절하게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함께 이 박영선 의원의 잔류 선택에 대한 정치 속내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방금 이상돈 교수께서 분석하셨듯이 앞으로의 이 3당 체제의 민심 변화가 상당히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조사된 정당 지지율 데이터가 지금 제 옆에 있는데요.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새누리당의 호남 지역에서의 정당 지지율 추이인데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지요. 정성희 의원님, 국민의당 지지율이요 1월 첫째 주를 기점으로 뚝 떨어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호남 지역에서 같은 시점을 기점으로 쭉 올라서 지금 두 당의 지지율이 교차됐습니다. 둘째 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보다 호남 지역에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이 그래프. 안철수 신당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는데 국민의당으로 간판을 바꾸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계속 개혁잡을 하면서 드디어 바뀌었는데요. 이제 이것은 분명히 국민의당이 그 더민주당과 문재인 대표 그를 둘러싼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반발만으로는 더 이상 정당으로서 계속 그걸 가져갈 수 없다. 모멘텀이 될 수 없다. 다른 당에 대한 반발 심리나 불안감 이런 거는 아니고 자기만의 콘텐츠를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되었는데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이름도 달고 간 지가 좀 됐는데 이제 다른 당에 대한 반발 심리 말고 자기만의 콘텐츠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반영되지 않았는가. 첫 인재 영입에 대해 실패라든가 아니면 한상진 이제 위원장의 일단 실화라든가 그 다음에 인재 영입에 있어서 계속해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반발만 하고 다른 당을 비판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실망감이 반영된 걸로 저는 봅니다. 어제 김병민 전 의원님,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급하다. 왜냐하면 교섭단체 요건을 빨리 채워서 국고보조금 88억을 받아야 되는 것도 목표 중에 하나일 텐데 시한은 다가오는데 박영선 의원까지 나오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니 안철수 의원이 마음이 급해서 사실은 뇌물비리 혐의가 있는 신학용 의원까지 받아들이는 무리수를 뒀는데 이 지지율까지 본다면 안철수 의원이 더 급할 수밖에 없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처음에 그 과거 새정치민주연합을 멋지게 박차고 나왔을 때는 국민이 갖고 있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
아마 일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국회에서 연설장에서 읽었던 그 본인의 탈당 기자회견문은 참 저는 개인적으로 명문이었다 생각합니다. 명문이었다. 네. 근데 그 연설문에 있는 내용 중에 지켜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구체화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게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요. 예. 지금 88억 국고보조금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현실 정치 입장에서는. 그럼요. 근데 국고보조금에 이 메모돼 갖고선 자꾸 몇 명을 더 국회의원들을 채우느냐에 급급하다 보니 정작 추구해야 되는 제3당으로서의 가치는 어디 온데간데 없이 퇴색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시간이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게요. 예. 이 중앙당 창당대회라고 해야 되나요? 대전에서 아마 하는 게 2월 초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뭔가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면 안철수 의원의 저 국민의당 지지율이 다시 반등할 만한 터닝포인트가 전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열흘 정도 시간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유명한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정치를 해보지 않은 정치 신인들을 데려오는 거는 더더군다나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돌파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가 딱 한 있는데 가지. 사람이 없으면 정책으로 승부해야죠. 정책으로. 근데 지금 정책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과연 안철수 의원 본인이 얘기했던 새로운 제3당의 길에서 보여줄 수 있는 국가에 대한 비전과 정책적 승부수가 뭔지를 보여주는 것. 이제는 좀 여기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가에 대한 비전 얘기 나온 직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서 조금 없어 보이는 그런 기분도 들긴 하는데 한때 안철수 의원의 남자였던 윤태곤 실장님, 그 88억 있잖아요. 그거 받으려면 한 20명 현역 의원들이 합류하셔야 되는데 그 안철수 의원께서 88억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게 그 받으면 좋지만은 매달리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안 의원이라든지 주변 당에서도 받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거 안 되면은 그걸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정도의 마음가짐이면 어떨까 싶고. 억지로 머리 채우지 마라. 예. 그리고 이제 김명민 위원 말씀도 맞고, 근데 아까 이상돈 교수님 말씀도 맞는데 이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딜레마가 있어요. 이상돈 교수께서는 주위의 의원들의 의견을 잘 안 듣는다 말씀하셨고, 이제 방금 김병민 의원께서는 아니 새정치로 하면 깨끗하게 해야지 의원들의 이렇게 매달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안철수의 딜레마라는 게 이런 양쪽에서 사실 둘 다가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둘 다 일리 있는 이야기죠. 한쪽이 틀린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안 의원은 지금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 주 후반 이렇게 되니까 모멘텀을 잡아야 될 겁니다. 지금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게 어제 천정배 의원하고 만나가지고 김한길, 천정배, 안철수 3자 회동을 해서 이제 2시간 동안 만났다. 되게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그럼 엊그제 문재인 대표가 정의당, 천정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천정배 의원이 이쪽 가면은 다시 이제 호남 쪽에서 반등의 기회를 잡는 게 첫 번째일 것이고, 윤여준 전 장관께서 이제 뭐 거의 회복세라고 하는데 좀 빨리 투입돼야지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안정될 것이다. 한상진 교수도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이게 정치적 구력이나 이런 부분에 좀 따라가기가 어려우니까요. 예. 야권 얘기 저희가 숨가쁘게 전해드렸는데 한 장의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도 정말 이례적입니다. 내가 진박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진박 중에 진짜, 진진박이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진진박 사진을 여러분들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빨간 옷을 입고 대구 지역에 출마를 하는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들 모임. 소위 밖에서는 이들을 진박연대라고 부릅니다. 친박연대가 아니라 진박연대다. 윤두현 수석의 모습도 보이고 정종섭 장관의 모습도 보이고 대구 지역에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들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번 총선에 도전하는 그런 분들인데, 윤태곤 실장님, 이들이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이들이 이 사진 한 장을 공개한 이유, 단도직입적으로 뭡니까? 차별화죠. 그러니까 대구에서 뭐 유승민 의원이건 누군가 간에 박근혜 대통령과 안 친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에브리바디죠. 심지어 김부겸 의원도 나 박 대통령하고 의정 활동할 때 괜찮았었다 이러지 않습니까? 각을 안 세우는데. 그러니까 이제 누가 진짜 친박이고 누가 가까운지를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대통령이 마음은 있으시겠지만은 현직 대통령인데 누가 진짜 나하고 친하다라고 직접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애매하죠. 그러니까 자꾸 진실한 사람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청와대 수석, 장관 이렇게 지낸 분들이 6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진짜 친박이다라고 하는데 진짜 친박이다. 저는 근데 약간 애매한 게 있는 게 뭐 몇 분은 뭐 그렇겠다 본인이 이렇게 주장하고 대통령의 신임도 있겠다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재만 전 구청장이라든지 대구 동구청장, 하춘수 전 대구은행장 같은 경우에는
친박이 아닌 사람하고 각을 세운다는 거 외에 예. 실제로 저분들이 대통령하고 뭐 알겠죠. 대구 분들이니까. 그런데 뭐 그런 끈끈한 인연이라든지 예. 이런 게 있는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미운 사람하고 싸워주면은 뭐 진박이 되는 건지 그렇다는 거죠. 예, 지금 돌직구 나왔는데 정성희 위원님, 이 진박 모임, 이 진박 사진,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대통령 팔아서 장사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아까 얘기했지만 6명 얼굴 보면은요, 우리가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을 하셨거나 청와대에서 일을 했던 대통령의 마음이 묻어나는 분들도 있지만 저 아닌 분들도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대구 은행장 제가 아까 좀 이렇게 프로필을 찾아봤어요. 혹시나 네. 어떤 박 대통령과 인연이 있을래나 싶어서 했더니 말단 은행에서 은행장 CEO를 거친 은행원에 이렇게 예. 이런 경력이 주로 가지면서 주로 은행원으로 청와대와는 예. 거리가 좀 있네요. 전혀 이렇게 인연의 고리를 찾을 수가 없었고요. 진박이 아니다 이 예, 말이죠. 지금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에 나가는 이재만 전 동구청장 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유승민 의원의 수행단장도 하셨던 정치권에서 왔다 갔다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인연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제일 좋은 행복한 표정으로 네. 웃고 있는데, 그래서 참 정치라는 게 예. 어떤 고리도 없이 정말 없던 인연까지 팔아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행태가 이렇게 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아니, 이분들이, 예. 인위적인서 대골 물갈이론에 그런 실어주는.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아니 사실은 이 대구 진짜 진박 6인, 진짜 진박이라고 주장하시는 6인이 하시던 말씀이 다른 현역 의원들 없던 대통령과 인연까지 만들어서 장사하지 말아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분들에게 해당이 된다는 말인데 궁금한 건 이 진실한 사람들이 아침에 해장국집에서 모였는데 해장국집에서 이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임순 변호사님? 이들의 목표는 경선에서 승리하는 거죠. 이들 6명은 현역 의원들의 헌신이 부족했다. 결국은 결국은 자신들 뽑아달라는 건데요. 예. 나는 정말 정치인들의 DNA는 되게 신기한 DNA인 것 같아요. 예. 뭐냐면 저 같으면 저희가 맨날 언론에서 진박 이거 약간 놀리듯이 하는 거였잖아요. 예. 진실한 사람들의 박근혜 사람들에서 우리가 놀리듯이 진박 하면서 했지만 그들은 기분 나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기분 안 나쁜가 봐요. 좋은가 봐요. 예, 오히려 진박의 오리지널티를 놓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예 지금 무슨 아이돌 스타들 왜 옛날에 우리는 신화예요 하듯이 우리는 예. 진박이에요 하고 있는 저 모습을 보고서는 예. 블로그에 아예 자신들이 찍어 올린 거잖아요. 그리고 예. 제목도 아예 우리가 진짜 진박입니다라고 예. 해서 무슨 식당 이름이 원조 있는데 예. 앞에 가면 그 다음에 진짜 원조 나오듯이 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와 정치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네. 체면을 안 중시하는구나. 제가 예. 왜 네. 그런지 대답을 해드릴까요? 예. 예, 윤 실장님. 지금 사실은 이렇게 진실한 사람들로 이렇게 많이 예비 후보로 깔아놓는 것조차도 좀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실은 청와대에 대해 가지고. 그런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리수를 던졌는데 이분들이 경선에 통과하지 못한다? 그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임덕이에요. 이렇게까지 밀어줬는데 예. 지금 조금 더 욕을 먹더라도 어찌됐든 저분들이 밀어 올려야 되는 거지. 욕은 욕대로 먹었는데 후보도 못 된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정치적 타격이 이제 크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부끄러운지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런 게 이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김진 앵커는 야당이 비판적이라고 하셨는데 제일 부글부글한 것도 사실 여당이죠. 여당이다. 카스트 아닙니까? 카스트. 예. 이 골품제도 아니고 카스트도 아니고 이 최정점에 우리가 있다라고 이분들은 하는 거니까요. 예. 자신들이 브라만이다 지금. 그렇죠. 우리가 브람. 아니 사실은 재래시장에 가서 지난해에 보도됐던 사건 중에 김병민 전 의원님 예. 순댓국집이 아주 장사가 잘 되는 순댓국집과 길 건너에 있는 순댓국집이 서로 원조라고 경쟁을 하다가 물리적 싸움까지 벌여서 결국에 법원까지 갔던 원조 타이틀 전쟁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은 진박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마치 순댓국집이 원조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네. 새누리당의 싱크탱크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윤태곤 시장님이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표정은 웃고 있지만 마음이 아마 지금 이 대한민국 수위 속에서 가장 춥게 떨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최근에 본 여론조사를 보니까 여론조사가 별로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거나 현역 의원들에 대항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인데 진박 마케팅을 통해서 어떻게든 대통령과 함께하는 메시지를 전해주면 대구에 있는 시민들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생각만큼 지지율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가 진짜 진박입니다라고 자꾸 외치지만 저는 대구 시민들이 사실 그렇게까지 진박한다고 뽑아줄 정도의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대구 시민들도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지지율이 안 올라갈 거다라는 게 저는 제 생각이고요. 여기서 이렇게까지 할 때까지 해보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 어저께 또 조경태 의원 출마 포스터 봤지 않습니까? 야,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얘기도 하고 희화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리면서 이름 석자는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거거든요. 효과가 있다. 이게 그 유치하건 유치하지 않건 정치는 어쨌거나 자기 이름을 알리는 데 주력해야 되는 게 본질적인 뭐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건 인정하지만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지율이 안 올라. 그러면 마케팅에 실패고 전략적 부재이기 때문에 딱 끊고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근데 그래서 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이냐면 지지율이 잘 안 뛰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엊그제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대구 달성의 이종진 의원이 갑자기 출마하지 않겠다. 나는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 있을 때는 막 비판했는데 추경호 실장이 내려오니까 이분 훌륭하신 분이다. 라고 갑자기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참 희한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는 이게 뭐 보이는 돈, 보이지 않는 돈 이야기가 나오고 현역 의원 5명이 아까 6분하고 대결하는 사람이 6명인데 1명 사퇴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5자리에서도 한두 명이 곧 사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그렇죠. 불출마 선언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전 총선을 앞두고 가장 뜨거운 지역이 바로 이 대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 정치 후폭풍, 의원, 총리, 장관까지, 그리고 어제는 삼성, 재계에서는 삼성이 제일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삼성그룹의 사장단들이 서명 1000만 운동에 동참을 한 건데요. 재계에서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입법에 게을리한 국회를 표로서 심판할 것이다. 무시무시한 얘기를 꺼냈는데,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주인공은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른 분입니다. 윤상현 의원이 국회의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서명에 동참을 했어요? 옛날에 왜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만화 영화 노래인가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짱가군요. 누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나타났죠? 윤상현 의원이 윤상현 의원이 나타납니다. 역시나 이 서명운동에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남동생 윤상현 의원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나서갖고는 뭐라고 했느냐,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서명운동에 나서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뒤에서 아주 힘껏 기지를 올리고 있는데요. 윤 의원은 이 추운 날 국민이 거리에서 서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이 어떻게 외면만 하느냐. 입법에 책무가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 국회 입법을 촉구하는 모습이 조금 쓸쓸하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입법이 촉구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서명을 하는 게 맞겠다라면서 서명운동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같은 친박인 홍문정 의원 측은 조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요.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서명운동 해달라고 호소는 하겠지만 내가 직접은 라면서 이제 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바로 이제 남동생과 아닌 사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니 변호사님, 법을 잘 하시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윤석열 의원께서 말하신 것 중에 대통령이 그렇게 애쓰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통감을 하니까 밖에 나가서 입법 촉구 서명을 하겠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 밖에서, 국회 밖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을 촉구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앞뒤가? 주어가 원래 주어잖아요. 법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인데 갑자기 목적어가 되겠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뭐 법으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누구 말따나 코미디는 되는 거죠. 코미디다. 법을 국회에 들어가게 한 이유가 법을 만들으라고 들어갔는데 법은 안 만들고 나와서 법을 만들으라고 국민들이라고 같이 얘기를 하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인지 부조화 혹은 유체 이탈. 유체 이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채 국회의원들이 뭐 자신은 어쩔 수 없다라고 다들 항변하겠지만 엊그제 동아일보의 논설이 아프죠. 아프죠. 결국은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고 통과시킨 그 행동이 지금 자기들의 발목을 다시 잡으니 어쩔 수 없이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국회 밖에서 저렇게 조금 부끄러운 행동을 해야 되는 코미디가 연출된 것 같습니다. 법을 잘하는 변호사님은 코미디다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논설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소위 보수 쪽에 있는 신문들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아까 말한 코미디란 측면도 있지만,
사실 윤상현 의원이 거리에서 서명을 한다면은 뭐 저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어차피 각별한 관계니까 그만두고서 한다면은 굉장히 힘을 실어줄 만한 그런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직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자기의 본래의 일을 두고서 나와서 하게 된다면 야당과 국민에게 굉장히 안 좋은 신호를 줄 수 있어요. 예컨대 무슨 일이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은 이제 국회의원은 소용이 안 되니까 나와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주게 되고, 예. 그럼 야당이 또 국회에서 뭔가 일이 안 되면 그동안에 거려 나갈 때마다 우리가 여당과 언론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뭐 네모냐, 뭐 단식농성이냐, 뭐 서명운동이냐 이 차이는 있지만은 여당의 중요한 뭐 의원 하나가 나와서 이렇게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을 길거리에서 했을 경우에 야당이 무슨 일이 있을 때 거리에 나가서 뭔가 데모를 한다거나 농성을 한다고 그럴 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뭐라고 비판할 것이냐?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자기들이 스스로 버리고 나와서 거리에서 했으니까. 예, 윤 실장님.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좀 제 예측이 맞아떨어져 좀 씁쓸한 게 있습니다. 그러네요. 사단 날 거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또 강제 동원 논란. 딱 그렇게 되고 있어요. 삼성 9만 명 뭐 이렇게 하고 생명보험협회에서 보험 설계사들한테까지 공문을 보내고 예. 그리고 참 뭐 이게 운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날이 엄청나게 추워가지고 지금 밖에 가두 서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날 추워서 사람들이 거리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서명 주머니에 손 빼기 싫어하거든요. 정말 예. 겨울에는 이 전단지 받는 것도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이제 돌직구 신문 첫 번째에서 재계가 표로 심판할 거 이렇게 네. 이야기했다는데 전 과연 그게 재계의 본심이겠느냐. 재계가 이 법이 통과되면 좋겠죠. 하지만 재계는 야당하고도 각 세우기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박영선 의원이 경제민주주의 하려고 이 당에 남는다. 김종인 위원장이 경제민주주의 이야기하고 박영선 의원의 또 별칭 중에 하나는 삼성 저격수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재벌 개혁자잖아요. 그렇죠. 삼성 저격수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삼성이 이제 청와대가 주도하는데 임직원 9만 명을 한다? 박영선 의원은 잘 걸렸다 속으로. 이건 내가 또 한껏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할 생각하겠네요. 거거든요. 이게 과연 재계의 내심이겠느냐, 본심이겠느냐 이런 예. 게.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대목인데 과연 윤상현 의원에 이어서 또 다른 현역 의원이 서명을 할 것인지도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오늘의 휘날레 기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너무 춥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이 얼마나 추우면 타자를 다 못 쳐서 덜덜덜이란 말 대신 디귿디귿디귿만 쓸 정도로 추운데 퀴즈 하나 드립니다. 이렇게 추울 때만 볼 수 있는 꽃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그 무수히 많은 따뜻한 계절에도 피지 않는 꽃. 어떤 꽃일까요? 사진 보시죠. 정답은 눈꽃입니다. 저는 꽃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꽃은 바로 이 눈꽃입니다. 겨울이 추워질수록 손발이 꽁꽁 얼수록 그 반대로 이 겨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눈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저 눈꽃 장면은 영화 박하사탕의 촬영지로 유명한 충북 제천입니다. 임윤선 변호사님 충북 출신인데. 네, 옆 동네네요. 옆 동네예요. 기차가 눈꽃 사이를 뚫고 들어가는 저 모습. 눈꽃인데 분명 얼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은 따뜻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준비했습니다. 주목을 뒤덮는 눈꽃. 이보다 아름다운 꽃이 있을까가 바로 신문 기사 제목입니다. 제가 그래서 빨간 줄 쳐놨는데 이곳은 태백산입니다. 가장 추운 곳인데 반대로 가장 따뜻한 눈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옆에서 감기 드신 분도 많아서 조금 피곤하신 분들도 많아 하고 또 끔찍한 사건, 안 좋은 사건도 너무 많아서 우리 국민들 마음이 무겁고 추울 텐데 이 활짝 핀 눈꽃 보면서 마음만큼은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를 저희 돌직구쇼에서 간절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